교착 상태 예방이라는 기법은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서 각종 장치에 대한 활용 효율성들을 좀 낮춰버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서의 처리량을 감소시켜버리는 어떤 단위 시간 동안에 프로세스들이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줄여버릴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지나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착 상태 회피라는 기법에서는 교착 상태 예방이라는 기법보다 조금 더 덜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서 좀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좀 더 자원들을 각각의 프로세스 사이에서 공유해 가면서 병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높여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 회피 기법은 기본적으로 교착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들은 인정을 하되 교착 상태가 일어나려고 하는 어떤 자원 할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예를 들어 봅시다. 교착 상태 예방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질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아예 모든 사람들을 다 자가 격리시켜서 절대 집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뭐 집안에서도 각각의 사람들을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각자 자기 방에만 머물 수 있도록 해준다라든가 뭐 이렇게 바이러스 자체가 전염되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내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물론 바이러스는 더 이상 전파되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도 필요한데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을 격리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착 상태 회피라는 기법은 그래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도 있지. 다만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 피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선택을 해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뭐 비유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람들이 서로 완벽하게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통해서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인다라든가 혹은 뭐 만날 때에는 뭐 마스크를 착용한다라든가 뭐 인접한 영역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든가 혹은 뭐 만나고 나서는 적절하게 손을 씻는다라든가 뭐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날 경우들을 좀 피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는 방법에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교착 상태 회피 알고리즘은 각각의 자원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에 대한 추가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각 프로세스는 자신이 필요한 각 유형의 자원들의 최대수, 내가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미리 확인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교착 상태 회피 알고리즘의 단점이기도 한데 하여튼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각각의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요청과 해제에 대한 정확한 순서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각 자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현재 내가 대기해줘야 하는지 바로 할당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정해진 수의 자원들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해주어서 교착 상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 수행 알고리즘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각각의 자원들을 어떠한 순서대로 접근을 해줘야지만 시스템 전체적으로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를 미리 확인을 해가지고서 처리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스템 내부에서는 이런 자원 할당 상태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현재 시스템 내에서 사용 가능한 총 자원의 수라든가 또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자원의 수, 또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적절한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자원의 사용 순서를 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교착 상태 회피라는 방법에서는 그래서 현재 시스템의 상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주는데 안정 상태와 불안정 상태로 나누어 줍니다. 자, 안정 상태라는 것은 프로세스들이 요청한 자원들을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서들을 찾을 수 있는 상태를 안정 상태라고 표현을 해주어요. 반면에 불안정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런 안정 순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뭔가 각각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자원들을 교착 상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순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불안정 상태라고 하고, 불안정 상태에서는 무조건 교착 상태가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비유 들었듯이 마스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만났으면 무조건 감염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하지만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불안정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반드시 교착 상태가 일어난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교착 상태가 발생될 수도 있는 상태를 불안정 상태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정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안정 순서를 찾을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자, 안정 순서라는 것은 내가 동시에 수행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어떤 순서대로 처리되어져야지 각각의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교착 상태를 발생시키지 않고 할당받을 수 있는가를 찾은 그 순서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되어져야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안정 순서의 앞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필요한 자원을 할당받아서 일을 처리를 하고, 그 처리가 끝나면 그 첫 번째 프로세스가 사용했던 자원들은 모두 다 반납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납된 자원과 현재 아직 할당되지 않은 자원들을 가지고서 그 다음 프로세스가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프로세스까지 쭉 일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소위 일반화시켜서 I 플러스 1번째 프로세스는 I번 프로세스가 끝내면서 해제한 자원들을 가지고서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을 얻을 수 있는 여지들을 높여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 상태와 불안정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안정 상태에서는 시스템이 절대 교착 상태에 돌입하진 않아요. 자, 불안정 상태라고 해서 역시 항상 교착 상태가 발생되는 건 아니고, 불안정 상태 중 특정 경우에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소위 불안정 상태라 함은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항상 안정 상태에 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기 안정 상태에서 어떤 자원들을 요청하거나 또 그 요청된 자원들에 대해서 할당하고 또 대기하고 하는 여부들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원을 할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안정 상태에 머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전히 안정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원 할당을 허용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앞서서 봤던 교착 상태 예방 방법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되어진 방법으로서 자원의 사용 여부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데 아예 불안정 상태로의 진입을 막고 있으니까 자원들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교착 상태 회피 알고리즘의 한 예를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내에는 12개의 자원이 있고 3개의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P012 3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어떤 T0라는 시각에서 현재 각각의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할당량은 각각 5개, 2개, 2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각각의 프로세스는 일을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전체 자원의 개수가 10개, 4개, 9개라고 한다면 일을 시작하면서 시작 때 모든 자원을 다 할당받고 시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전체 12개의 자원이 있는데 현재 보면 9개의 자원이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었고 따라서 3개의 여유 자원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현재 상황은 현재 T0라는 시각에서 현재 시스템은 안정 상태에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안정 순서를 발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현재 3개의 자원을 P0에게 할당을 해보면
8개의 자원을 할당받았다 하더라도 최대 필요한 10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P0는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겠죠. 현재 이 3개의 자원을 할당할 첫 번째 프로세스로 P0를 선택할 수는 없을 거예요. P2도 마찬가지로 3개 할당 받아봐야 전체 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개가 모자라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반면에 P1이라는 프로세스는 현재 4개 필요한 상황에서 2개 할당되고 있으니까 현재 시스템에서 남아있는 3개의 자원 중에서 2개를 P1에게 더 할당을 해준다라고 하면 P1은 자신이 이를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자원을 획득하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일을 끝까지 끝마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P1이 일을 끝마치고 나면 이제 P1이 획득한 4개의 자원을 모두 다 해제해 주게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여유분 하나 남은 상태이고 P1이 해제해준 4개가 있는 것이고 총 5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총 5개의 자원을 가지고서 P2에게 할당을 해보면 총 7개밖에는 안 되어지니까 여전히 수행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P0에게 할당해주면 P0는 현재 5개만 더 있으면 수행을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5개를 할당받으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처리할 프로세스는 P0로 두는 거죠. 자기가 이미 할당받고 있는 5개인 것이고 요 4개는 P1이 반납해준 4개가 되는 것이고 요 1개는 아직 어디에도 할당되지 않았던 자원 1개가 남아있는 거죠. 처음 3개 있었는데 2개를 P1에게 할당하고 남은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총 10개의 자원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역시 P0는 끝까지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P0가 일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P0가 반납한 10개와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P2가 이미 획득한 2개를 가지면 총 12개라는 값을 만들 수 있고 그 12개라는 값은 현재 P2가 필요로 하는 9개보다 크니까 역시 P2도 자기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적절히 할당받아서 마지막까지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P1, P0, P2라는 순서가 안정 순서가 되는 것이겠죠. 이 순서대로 자원들을 할당을 해나간다면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해서 자원들을 할당해 나간다라고 하면 불안정 상태에 돌입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일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상황은 안정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시각 T1에서 프로세스 2번이 자원 하나를 더 요청한다면 그 요청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시각 T1에서 P2에게 자원을 하나 더 할당을 해주게 되면 여전히 안정 상태에 머물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유의 자원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P2에게 할당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유는 2개밖에 없죠. 자, 2개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2개의 여유 자원을 P1에게 할당해주면 P1은 끝까지 일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서 4개의 자원을 반납해 주겠죠. 자, 그 반납한 4개의 자원과 여유 자원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P2는 현재 3개의 자원을 확보받았다 가정하고 여유 있는 자원은 아무것도 없고 P1이 끝나면서 반납한 자원 4개를 합해봐야 현재 P2가 일을 처리할 때 필요한 자원들을 모두 확보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P2를 쓸 수는 없고 P0의 경우를 봅시다. 자, P0 같은 경우도 현재 5개를 확보하고 있고 여유 자원은 없는 상황에서 P1이 반납한 4개를 받아봐야 P0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10개를 모두 다 획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P1을 수행한 다음에 P0를 수행을 하던 P2를 수행을 하던 필요한 자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상황은 교착 상태가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정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P2에다가 자원을 하나 더 할당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교착 상태 회피 알고리즘은 크게 각각의 자원 유형마다 단 하나의 인스턴스를 갖는 경우와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갖는 경우로 나누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자원 유형마다 그저 하나의 인스턴스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자원 할당 그래프라는 것을 이용을 해주면 돼요. 자원 할당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각각의 자원 유형마다 다수의 인스턴스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원 할당 그래프만을 통해서는 자원 할당 그래프의 사이클의 존재 여부만으로는 쉽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은행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소 간단한 각각의 자원 유형마다 하나의 자원씩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원 할당 그래프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자원 할당 그래프에 소위 예약 간선이라는 것들을 추가해 볼 거예요. 현재 예약 간선은 점선 화살표로 표현하게 될 것이고, I 번 프로세스가 J 번 자원을 예약한다라는 의미로 점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예약 간선은 I 번 프로세스가 J 번 자원을 요청하게 되면 요청 간선으로 변환될 것이고, 또 그 요청 간선은 그 J 번 자원이 I 번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지는 시점에 할당 간선으로 바꾸어서 표시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프로세스가 J 번 자원을 방출하게 되어지면 다시 예약 간선으로 변환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원 할당 그래프를 보면 각각의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전에 모든 예약 간선들을 자원 할당 그래프에 미리 표기를 해놓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먼저 기술을 해놓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을 할 때 각각의 예약 간선을 기반으로 해서 할당 간선으로 변환을 해도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을 때만 요청을 허용하는 형태로 사이클이 발견되어지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대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봅시다. 현재 P1, P2라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P1은 R1이라는 자원을 할당받은 상태이죠. P2는 R1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R2라는 자원에 대해서 P1도 P2도 모두 다 예약 간선을 통해 이 자원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P2가 R2의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이 예약에 대한 요청을 처리를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겠죠. 즉, 예약 간선 부분을 할당 간선으로 바꾸었을 때 P1이 R2를 요청하게 되어진다면,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프로세스 P2가 P1보다 자원 R2를 먼저 할당받게 되어지면 불안정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요청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대신 P1이라는 프로세스가 R2를 사용하겠다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주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까지 가고 화살표가 1로 향하지 않으니까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P1에다가는 R2를 할당해 줘도 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P1 입장에서 R1, R2를 다 할당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일을 진행해 나간 다음에 일이 끝나면 R1도 R2도 다 반납해버리고 그 반납된 자원을 가지고서 P2가 할당받아서 일을 처리해 주면 되겠죠. 즉 P1이 먼저 처리하고 P2가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일을 수행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